이란발 전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처음으로 문을 연 한국 증시는 장이 열리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급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600선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 하루 만에 무려 1조 원어치의 매물을 쏟아내며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여겨졌던 6영선마저 붕괴되었고 많은 투자자의 계좌에는 빨간색 손실 숫자가 마치 피처럼 번져가고 있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머릿속은 패닉 상태에 빠져 주식을 당장 던져야 할지 아니면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담아야 할지 두 가지 생각으로 터질 듯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수십 년간 증시를 분석해온 여의도의 베테랑 전문가들조차 현재 시장의 방향성을 두고 완벽하게 두 갈래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코스피가 5영대까지 추가 추락할 것이라 강력히 경고하는 반면 누군가는 지금이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하니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적인 공포 마케팅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내외 최고 증권사와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 리포트만을 냉철하게 해부하여 그 진실을 파악해보려 합니다. 전문가들이 왜 이토록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는지 그 이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경제적 톱니바퀴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지금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부터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쟁 뉴스가 터지자마자 코스피는 무섭게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600선을 맥없이 내어주며 하락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장중 6영선마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은 단순한 지수의 하락을 넘어 올해 시장이 힘겹게 쌓아온 랠리의 상당 부분이 순식간에 증발했음을 의미합니다. 외국인들은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탈출 버튼을 누른 것처럼 장이 열리자마자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물량을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투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1460원대를 돌파하며 치솟고 있으며 공포지수라 불리는 믹스 역시 급등하며 시장의 패닉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이라도 세계 경제가 멈춰설 것 같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시장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단지 전쟁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전쟁이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애초에 떨어질 이유가 충분했던 시장에 전쟁이 결정적인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현재 여의도 전문가들을 완전히 두 패로 갈라놓았으며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도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질문인 시장은 왜 떨어졌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오늘 48%, 1조 원, PBR 0.8배라는 세 가지 핵심 숫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쟁 쇼크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4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분석처럼 유가 급등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에 시장이 이토록 민감하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폭락을 유발한 두 번째 요인은 과열에 따른 조정으로 사실 시장 내부에서는 전쟁 이전부터 이미 위험 신호가 겹겹이 쌓여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연초 이후 코스피가 무려 48%나 폭등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혹시 잊고 계셨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시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으며 급등에 대한 경고 리포트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선행 지표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은 비정상적일 만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하락의 명분이 될 수 있는 합법적인 핑계를 애타게 찾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중동 전쟁이 아니었더라도 한국 시장은 어떻게든 조정을 거치며 내려갈 타이밍을 면밀하게 재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중동 사태는 주가 폭락의 근본 원인이라기보다 과열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완벽한 명분이자 하락의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인 트리거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냉철한 전문가들이 이번 폭락 사태를 단순히 전쟁 쇼크라는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거시적인 흐름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외국인 매도의 진짜 성격으로 오늘 하루 1조 원을 던진 외국인들이 정말 어젯밤 뉴스만을 보고 겁을 먹어 도망친 것인지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는 오늘 갑자기 시작된 돌발 현상이 아니라 이미 꽤 오래전부터 준비된 움직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 단위의 대규모 매도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외국인들은 최근까지도 연속적으로 짐을 싸며 한국 주식 비중을 줄여왔습니다. 이들이 쏟아내는 막대한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예금을 헐어가며 온몸으로 방어해내고 있었던 것이 당시 한국 증시가 처해 있었던 실제 수급 상황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한데 외국인들은 전쟁이 터져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포지션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을 외국인 매도의 새로운 이유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매도 전략에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든 완벽한 명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애초부터 한국 시장을 떠나려 했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이면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전문가들의 해석은 다시 나뉘는데 홍춘욱 대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대한 정보망을 가동하여 위기를 미리 감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관들은 워싱턴의 로비스트부터 중동 현지 애널리스트 그리고 위성 사진 분석 업체까지 동원하여 우리가 알기 어려운 고급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최근 한국 시장의 주문 흐름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기 국면에서 외국인의 예측력은 급상승하는 반면 개인들은 뉴스를 보고 뒤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복잡한 이론을 다 차치하더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의 속도가 곧 수익률로 직결되기에 그들은 신흥시장인 한국에서 재빨리 이익을 실현하며 빠져나갔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란 기자는 좀 더 기계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외국인 매도의 상당 부분이 한국 패시브 펀드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움직임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 증시가 올해 48%나 급등하면서 글로벌 펀드 내 한국 비중이 규정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펀드 매니저들은 기계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노련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토록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고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똑같은 시장 데이터를 보고도 해석의 틀에 따라 얼마나 다른 미래가 그려지는지 보여줍니다. 우선 공포의 끝이 어디인지 직시하기 위해 비관론자들의 논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이해해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증권의 최근 리포트는 매우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는데 코스피 지수가 0대 중후반까지 열려 있다고 경고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LS증권은 한술 더 떠서 더욱 냉정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지수 대비 약 15% 이상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비관론자들이 하락의 바닥을 예측할 때 공통으로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이자 숫자는 바로 PBR 0.8배라는 수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을 뜻하는 PBR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기업의 장부상 가치와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지표로 시장의 저평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어떤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고 모든 자산을 팔아 빚을 갚았을 때 남는 돈, 즉 순자산과 주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코스피 PBR이 0.8배라는 것은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실제 청산 가치보다도 20%나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다소 황당하고도 슬픈 현실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가진 땅과 기계를 모두 팔아 현금화한 금액보다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몸값이 더 낮다는 것이니 그만큼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증시의 PBR이 0.8배 수준까지 추락했던 시기는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유례없는 재난 상황뿐이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폭락장에서도 코스피는 이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0.8배 수준까지 밀려난 바 있습니다. 즉,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바닥은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것 같은 극단적인 공포 구간을 의미하며 지금의 전쟁이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어 유가가 폭등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실적이 꺾이면 당연히 외국인 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것이고 결국 시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청산 가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더해지며
고환율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왜 외국인에게 치명적인지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에 투자함과 동시에 원화라는 화폐 가치에도 투자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가 추락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달러로 환산했을 때 앉아서 손해를 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한국 주식으로 10% 수익을 냈더라도 환율이 10% 올라버리면 달러로 환전할 때 결국 본전치기가 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환차손 공포 때문에 비관론자들은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엑소더스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지옥문이 열렸다고 주장하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의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전문가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논리 또한 매우 탄탄합니다. 메리츠 증권의 이승훈 연구원은 이번 조정을 10% 내외의 단기적인 과열 해소 과정으로 보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면서도 희망을 제시합니다. 하나증권과 IBK투자증권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하락을 분석하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로 48%와 119조 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숫자인 48%는 연초 이후 코스피가 기록했던 경이적인 폭등 수치로 이는 당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이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올라온 시장은 언제나 조정을 필요로 하며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과열된 열기를 식혀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이번 전쟁이 그저 과열된 시장에 차가운 숨을 불어넣어주는 건강한 숨 고르기의 트리거가 되었을 뿐이라고 해석합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하락을 절벽의 시작으로 보며 공포에 떨지만 누군가는 이를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계단의 쉼터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핵심 숫자는 무려 119조 원에 달하는 지금 이 순간 증권사 계좌에 묶여있는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이는 역대급 규모의 자금으로 아직 주식을 사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시장 밖에서 대기 중인 엄청난 실탄들입니다. 낙관론자들은 이 막대한 대기 자금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며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 봅니다. 즉,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몰려와 시장의 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이 제시한 흥미로운 역사적 통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위안을 제공해줍니다. 과거 1차부터 4차 중동전쟁 사례를 분석해보면 전쟁 발발 직후 미국 증시는 평균적으로 약 1.1%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불과 일주일 뒤에는 시장이 평균 3.1%나 반등하며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다는 통계입니다. 금융시장은 악재 그 자체보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훨씬 더 싫어하며 이를 가장 큰 위험으로 간주합니다. 일단 사건이 터지면 시장은 빠르게 방향성을 정하고 가격을 재조정하며 반등을 준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수급 동향은 매우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오전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내는 조 단위의 물량을 오직 개인 투자자들만이 온몸으로 받아내며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119조 원의 실탄을 바탕으로 한 저가 매수 전략은 틀리지 않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말라는 격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개인들은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조급함 때문에 섣부른 무지성 물타기에 나서는 경향이 매우 짙기 때문입니다. 진짜 스마트머니는 피바다가 된 시장 한가운데로 무모하게 뛰어들지 않고 폭포수가 잦아들어 바닥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지갑을 엽니다. 사실 대중은 중동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시선을 빼앗기지만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눈은 유가 그래프와 미국 연준의 점도표라는 진짜 변수에 차갑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운송비와 공장 가동 비용을 높여 마트의 물건 가격을 올리는 인플레이션 폭발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에 무서운 연쇄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미국 연준은 기대했던 금리 인하 스케줄을 미루거나 최악의 경우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성장주들은 금리가 낮아야 주가가 탄력을 받는 구조인데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이들의 적정 가치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는 전쟁 자체의 충격보다 전쟁의 장기화가 인플레이션 바이러스를 퍼뜨려 세계 경제를 더 오래 괴롭힐 수 있다고 우리에게 냉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한상춘 논설위원은 러시아의 재정 고갈과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를 근거로 들어 이번 전쟁이 확전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수입 대국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이 막히는 순간 경제가 즉시 질식할 수 있기에 전쟁의 확대를 결코 원하지 않는 입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국민들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어 장기전을 치를 체력이 부족하며 이번 전쟁은 관련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 빠르게 수습될 전망입니다. 결국 시장은 미사일의 궤적보다 금리의 향방을 보고 움직인다는 이 한 문장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핵심적인 통찰이자 결론입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웃고 있는 방산주들이 단순한 단기 테마를 넘어 중동 국가들의 무기 수입 확대라는 구조적인 성장을 증명하는 산업주로 격상될지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이 조기 종료되더라도 중동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 기조는 변하지 않기에 한국산 무기의 수주 잔고는 향후 더욱 높게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유주들은 기름값이 오를 때 창고에 쌓아둔 원유의 장부 가치가 함께 올라가는 재고 평가 이익 덕분에 단기적으로는 깜짝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어 원유 조달 비용 자체가 치솟으면 정제 마진이 압박받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이 손실로 변질되는 무서운 시간의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항공주의 경우 유가 급등과 전쟁 리스크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견뎌야 하므로 비관론과 낙관론 전문가들 모두 지금은 포트폴리오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장기 침체로 이어진 사례는 오일 쇼크처럼 고유가가 지속된 경우뿐이며 그 외의 전쟁들은 중장기적인 증시 붕괴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스마트머니는 오히려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금융주와 증권주에 주목하고 있는데 고금리 환경에서 은행의 예대 마진은 두터워지며 하락장의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더해진다면 금융주는 실적과 정책 모멘텀을 동시에 갖추게 되어 폭락장에서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강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문가들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이면의 거시 경제적 톱니바퀴들을 낱낱이 해부해드렸으며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투자 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추가 하락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현금 비중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코스피의 흐름은 추가적인 하락과 극적인 반등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중동 사태의 여파로 인해 시장이 겪어야 할 단기적인 진통과 추가적인 변동성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중동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1,460원을 돌파한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매도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코스피는 기업의 청산 가치인 PBR 0.8배 수준인 50대 중후반까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비해야 할 시장의 진정한 바닥이며 최악의 상황에 대한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공포의 한복판에서도 시장이 다시 튀어오를 반등의 불씨 역시 명확하게 살아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메리츠증권과 하나증권, 그리고 신영증권의 시각처럼 한국 시장이 가진 근본적인 회복 탄력성을 믿는 쪽의 근거도 탄탄합니다. 119조 원이라는 역대급 투자자 예탁금은 하락장에서도 시장을 떠받치는 가장 든든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구조적 이익 성장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는 순간 억눌렸던 펀더멘탈이 다시 힘을 발휘하며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만약 비관론자들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신다면 지금은 욕심을 버리고 현금 비중을 높여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낙관론자들의 역사적 통계와 회복력을 더 믿으신다면 이번 폭락을 우량주를 싸게 담는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증권사 계좌에 묶여있는 119조 원의 막대한 대기 자금은 결코 공포에 질린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시장이 바닥을 치기만을 기다리며 최고의 수익을 노리는 가장 냉정하고도 뜨거운 기회의 자본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냉정한 프레임을 갖추면 공포에 휩쓸려 패닉셀을 하는 최악의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올인하기보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거시경제의 톱니바퀴들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 프레임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현금 확보와 저가 매수. 여러분은 어느 쪽 전문가의 논리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린 선택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의 관점을 나누며 더 넓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